아침 햇살 118 승인 추종하며 촛불 민심을 배반하는 문재인 정권. 1. 한미연합 군사훈련.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3월 8일부터 시작해 진행 중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3월 14일부터는 평양을 고립하고 함흥에 상륙하는 등의 침략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3월 16일 노동신문에서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하였다 라며 붉은 선, 금지선이죠. 붉은 선을 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쟁 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대화를 부정하는 적대 행위에 짓궂게 매달리고 끈질긴 불장난으로 신뢰의 기초를 깡그리 파괴하고 있는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남북 교류가 필요 없으므로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없애고 문재인 정부가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오면 남북 군사합의서를 폐기하게 될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강행하면 남북관계가 악화하리란 건 이미 예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국민은 올해 초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거세게 내왔습니다. 1월 28일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해 국내 단체 197곳, 미국 단체 100곳, 국제단체 80곳, 총 400여 곳의 단체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한미 양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3월에는 전국 1347개 단체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촉구 선언을 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목소리는 여의도 담장을 넘어 국회에까지 퍼졌습니다. 민주당 윤미향, 김남국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한 것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건 온 국민의 요구라고도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에도 꼭 부합하는 주장입니다. 평화와 번영은 촛불 민심이자 전 국민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와 번영은 한국이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은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한미연합 훈련은 이런 남북의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남과 북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 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근본 문제로 콕 집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강행한 것은 평화와 번영을 버리고 북한과 대결하겠다는 결정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연합 군사훈련 강행은 촛불 민심 배반이며 직접적인 반통일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바탕엔 미국이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제국주의적 야욕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제압하려 하지 말고 평화롭게 공존하려 한다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강행한 다른 한편엔 문재인 정부의 승인 추종주의가 있습니다. 승인 추종주의란 무엇이든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 하고 미국을 따르려는
사대주의를 일컫습니다. 평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말할 때면 항상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를 말하던 중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10월 8일엔 혈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 축이라며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을 하나하나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추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에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서 해나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무척 나쁘끄러운 이야기를 참 스스럼없이 했죠. 이런 승인 추종주의로는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에선 노골적으로 미국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 판문점 선언은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가 속으로는 하기 싫지만 미국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반환받기 위해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퍼뜨리며 훈련 강행을 적극적으로 찬성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주장은 그야말로 간도 쓸개도 없는 승인 추종주의의 찌든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미국이 전작권을 넘겨주리라 생각할까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전작권을 반환하면 전쟁 발발 시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 초강대국이자 제국주의 나라인 미국이 전시에 다른 나라의 미군의 지휘권을 넘겨준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사령관은 미군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전작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환상입니다. 환상이 아니면 미국이 전작권을 반환해주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전작권을 넘겨주겠다고 한 것은 미국의 술책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광주 학살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 반미 기운이 높아지자 겉으로는 작전 통제권 반환 요청을 수용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평시 작전 통제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실제로는 여전히 한국군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평시 작전권을 돌려주면서 6개 핵심 부분은 여전히 주한미군이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6개 핵심 부분이란 첫째로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 위기관리, 둘째로 전시 작전계획 수립, 셋째로 한미연합 3군 교리 발전, 넷째로 한미연합 3군 합동훈련과 연습의 계획과 실시, 다섯 번째로 조기 경보를 위한 한미연합 정보관리, 마지막으로 C-41 상호 운용성입니다. 실제로 군사작전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은 여전히 주한미군에게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군대가 평시에 할 수 있는 작전이란 정보전 정도인데 이것도 주한미군이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한국군이 평시작전권을 반환받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란 삽질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있는 한 절대로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전작권 반환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훈련을 통해 전작권을 돌려주겠다는 건 기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이번 훈련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절차를 뺐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도 똑같이 전작권 반환을 위해 훈련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훈련 내용에선 전작권 검증이 빠진 바 있습니다. 남북관계 악화까지 감수하고 평화 번영을 바라는 촛불 민심까지 역행해가며 전작권을 반환받으려 했는데 그 전작권 환수마저도 이루지 못하니 이런 바보 천치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기대는 승인 추종 정책을 추구해서는 촛불 민심을 배반하는 반통일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때 통일 대통령이 될 거라는 국민의 기대를 받기도 했는데 승인 추종 정책 때문에 한심한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2. 방위비 분담금. 이번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봅시다. 협상 결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13.9%를 인상한 후 향후 국방비 증가율만큼 올리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향후엔 대략 6에서 7%대로 인상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배를 인상하라고 했는데 13.9% 인상으로 막았으니 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은복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는 한미 간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었으면 트럼프의 요구를 다 들어줬을 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옛 고사가 하나 떠오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길렀습니다. 하루는 저공이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려 아침엔 도토리 3개, 저녁엔 도토리 4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저공이 아침엔 도토리 4개, 저녁엔 도토리 3개를 준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만족해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자성어 조삼모사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협상 전술에 완전히 걸려놓고도 잘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딱 조삼모사 꼴입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역대 최악의 협상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이어졌던 바람에 한동안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은 1% 정도에 그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보면 이번 협상에선 방위비 분담금이 약 1,444억 원이나 인상해 사상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협상인 것입니다. 트럼프 때 5배나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맞서 선방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겨레 2020년 5월 8일 보도를 보면 당시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안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결된 협상안을 계산해보면 5년 후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분담금보다 50% 인상된 금액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즉, 트럼프 정부가 요구한 대로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안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협상을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조삼모사가 아닙니까? 촛불 민심이 문재인 정부에 바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인상하라고 요구했을 때 촛불 국민은 미국은 날강도라며 차라리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외쳤습니다. 리얼미터가 2019년 1월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8.7%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반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을 감축한다고 해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은 52.0%였습니다. 오히려 국민은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주둔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은 2019년에 오히려 우리가 돈을 낼 것이 아니라 미군한테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주한미군이 주둔비를 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1947년 미국에 99년 동안 군사기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을 개정해서 1976년부터 1992년까지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건 자기 자신의 패권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한미군이 주둔비를 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역대 최고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한 정권이 되었습니다. 촛불 민심에 대한 전면적인 배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한일 지소미아. 촛불 민심은 국익 우선 외교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차라리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주한미군이야말로 주둔비를 내라고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국민은 대일 외교에서도 국익 우선 외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며 경제 침략을 해오자 촛불 국민은 굴하지 말고 맞서길 요구했습니다. 일본에 상응하는 보복 수출 규제를 하면서 박근혜가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했죠. 여기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국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굴복해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자며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웃나라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아 건설적,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관계, 일본과 적폐 세력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면서 늘 하던 말을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숙이고 들어가자 일본은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은 이상하다, 약속이라는 개념이 없다, 한국은 국제법이 통용되지 않는 국가라는 우려가 일반화되고 있다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이 이쯤 나오면 대일 강경 정책을 펼 법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3월 1일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또다시 일본의 한일 관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반응은 어떨까요? 일본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관계를 개선하자면서도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는다며 타박하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강제징용 재판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미쓰비시 자산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합법적으로 정당히 미쓰비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한 비용으로 강제징용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상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느냐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래야 합니까? 우리 국민은 정정당당히 국민의 요구를 관철하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은 정부가 미국엔
대북 정책을 승인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강도 같은 일본에 끌려다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조차 하지 못하는 굴욕적인 처지를 감수해야 할 운명이란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익 우선을 주장하는 촛불 민심의 자존심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짓뭉개 버렸습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4. 남북관계. 촛불 민심은 평화와 번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북한과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가길 바라는 민심이 대폭발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첫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83%를 기록했습니다. KBS가 4월 30일에 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94.1%의 국민이 판문점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해 6월에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광역단체장 17석 중 14석, 기초단체장 226석 중 151석, 광역의원 824석 중 652석, 기초의원 2927석 중 1639석을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평화 번영의 길을 갈 때 국민이 얼마나 큰 단결을 이루는지, 그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입증하는 엄청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평화 번영을 바라는 민심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남북철도 착공식입니다. 남과 북은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2018년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대로 문재인 정부는 12월 26일 착공식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착공식을 했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착공사에서 국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실질적인 착공과 준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착공식은 실제 착공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한 셈입니다. 착공식에서 북한 사람을 앞에 두고 말입니다. 참담한 장면이었죠. 착공식에 참가한 북한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착공식이면 착공식이지 실질적인 착공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노동신문은 행성의 그 어디를 둘러봐도 착공식을 버려놓고 이제 곧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선포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행태도 말이 아닙니다. 이인영 장관은 지명자 시절 때부터 작은 교약을 내세웠습니다. 큼직한 남북 교류가 아니더라도 술이나 설탕 같은 작은 교역을 하다 보면 남북 관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이인영 장관이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통일부는 한국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이하 개성무역회사라고 하겠습니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남한 설탕과 북한 술을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곧 이 교류 사업을 승인할 듯이 언론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북측의 개성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인영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개성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이라는 걸 숙지하고 있었다라며 제재 대상이 아닌지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영 장관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대북 제재의 대상 목록은 비밀 문서가 아니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문서인데 그 목록에는 개성무역회사가 없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말로는 작은 교역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남북 교역을 불허했습니다. 남북 교역을 불허하면서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떼며 대북 제재의 핑계를 댄 것입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국민까지 속이는 이인영 장관의 뻔뻔함은 소름 끼칠 지경입니다. 지금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방역 협력을 하자느니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느니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런 지원을 바란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무기 반입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도 싱가포르 북미 공동 성명에서 북미 관계를 새롭게 수립하자며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합의를 볼 때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인영 장관은 말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자고 하면서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선 상반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인영 장관이 3월 10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지휘소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로운 과정을 만들려고 했던 만큼 북한도 조금 더 인내심 있게 이 과정을 바라보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인영 장관은 평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전쟁 연습을 하는 지휘소에 찾아가 북한에 참으라고 말하는 건 누구도 생각 못할 창의적인 행동임엔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이인영 장관은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보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자기 자신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했는데 북한이 기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즉, 북한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극히 반국민적, 반통일적인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지금 촛불 민심을 배반하고 통일에 역행하는 행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엄중한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이미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의 승인 추종 정책을 계속했다가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남북관계가 또 얼마나 악화할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2018년의 그 감동을 간직하고 다시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봄날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봄날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촛불항쟁의 주인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미국의 승인 추종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진작에 벗어났을 것입니다. 촛불항쟁을 지속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 국민이 주인답게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도록 반미 자주와 조국 통일을 위해 강렬히 투쟁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